누군가를 만나서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도 180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길을 만들면 되는 건데 이분은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하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배인순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참. 재벌가 며느리가 된 이후 인생 제대로 꼬였다. 저의 살아온 삶은 정말 행운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릴 때 이제 그 오빠의 친구분이 아마 연예계에 조금 누구 이렇게 가수를 키우고 있었는지 그런 분이 친구분이라 하면서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팀을 데리고 미팔군 오디션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따라가지 않을래? 이래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그래서 구경하러 가겠다고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 이제 그 오디션을 보는 중에 신중현 선생님이 그 캄보 밴드로 그때 이제 그 한 4인조인가 5인조 그 캄보 밴드로 오디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도 저분한테 우리가 노래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신중현 선생님한테 노래 레슨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래갖고는 사실 노래 연습을 하다가 그 어느 날인가 니마 커피 한 잔 떠나야 할 사람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했는데 그때 레코딩 사장님은 녹음이 끝날 때까지 투덜댔었어요. 이걸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안 어울리는 노래였어. 템포가. 시대를 넘어갔어. 네. 지난 날 그가 말했듯이 한잔 시켜놓고 그럼 미국 가갖고 이제 LA에 저희 오빠가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서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킴 시스터즈 네 살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 킴 시스터의 숙자 언니가 저희를 보고 내가 너희 매니저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LA를 오셨어요. 숙자 언니가요? 숙자 언니 진짜. 연예인들끼리 서로 언니 이름 아니 부르고. 왜냐면 김 시스터즈 갔다가 갑자기 또 숙제. 킴 시스터즈의 그 리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에 가갖고 이제 쇼를 우리 시스터즈의 쇼를 꾸며갖고 투어를 좀 다녔어요 미국에. 미국 투어를 다니다 저희가 기타를 조금 배웠었거든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기타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기타 학원이 없더라고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춤 배우는 학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저 멀리서 기타 학원을 들고 누가 두 분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이렇게 지났는데 어머 동생 보고 우리 저분한테 기타 학원이 어딘가 좀 물어볼까?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막 쫓아가서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펄시스터즈인데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여기 기타 학원도 없고 모르겠다. 네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이렇게 그냥 찾아가서 얘기를 막 했어요. 뭐 짧은 영어지만은. 쉽지 않은데. 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길거리에서 하나 쭉 찢어서 이렇게 적어주더니 내일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오겠다고. 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다가 우리가 전화해놓고 아무 말 없거든 빨리 좀 올라와 달라고 미리 얘기 다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턱 기타를 들고 왔어요. 우리 이제 그 옆에 LP판이 쭉 꽂혀 있는데 막 찾더니 The Yellow Ribbon Round the Orlock Tree라는 노래 아세요? 따따따따라따따라. 네, 이 노래를 꺼내면서 이거 너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다 그랬. 내가 이거 작곡가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거 작곡가라고 그러더니. 대박. 아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요 제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꿈꾸던 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막 너무 흥분을 해갖고 그 사람이 너희 하는 노래 몇 곡만 좀 해보래요.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흥분해갖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한 잔도 하고 이제 니마도 하고 떠나야 할 그 사람도 하고 외국 노래 한 곡도 하고 이랬더니 자기가 또 막
뭐라 이렇게 치더니 녹음기 가져오라고 내가 이 노래를 녹음을 해주고 갈 테니까 일주일 후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놓으라고. 야, 그 사람도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 우리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우리의 꿈이 바로 그건데 이게. 네. 그래 이제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근데 레코딩 프로듀서하고 같이 온 거예요. 뭐야? 네, 돈도 안 그래. 냈잖아요. 네? 돈도 안 냈잖아요. 아무 돈도. 뭐 아야, 시간도 그래, 안 내고. 네 왔어요. 그러면서 어떡해? 우리 노래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돈이 없는데? 듀엣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그래갖고 노래를 하는 둥 마는 둥 막 하면서 떨려갖고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열흘 후에 올 테니까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자 이렇게 돼. 이제 진짜 꼬인 거예요. 응. 이제부터요. 이제부터요?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천운이었어, 다 모든 것이. 근데 열흘 후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술이야. 꼬였네 이게. 그리고 이게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안 받아요. 뭐지?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이제 우리 노래를 듣고 실망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구나.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저를 데리러 가겠다고 그 이제 남편 되는 분하고 그 신우 되는 분이 뉴욕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아니, 그때는 사귀고 계셨었어요? 그 전에 이제 몇 번 만나고 미국에서 네. 어떻게 만났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끼리는 다 만나고 근데 옛날에. 만나게 된 동기는 우리 그 펄시스터즈로 일할 때 매니저분이 그 이제 그 전 남편분하고 잘 아는 사이고 탁구 관계로 그 탁구 협회 회장도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이렇게 알게 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누구의 이제 이런 일을 했다. 이러니까 나 너무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만나게 된 그럼 동기가 결혼을 시작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만나고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데리러.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됐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었겠네. 그렇게 이제 해야죠. 이제 그거를 만약에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예, 이제 그런데 30일이 됐는데도 아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다. 어차피 우리의 꿈이 익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더 이상 노래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노래해서 뭐 하나. 그렇지.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그만큼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자. 저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래 여자는 가야 할 길이 결혼이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게 동생이 저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동생이 갈 길을 아무 계획도 없이 제가 이렇게 팽개쳐 놓고 동생하고 그 사람들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동생한테 내가 너무 죄인이었구나. 동생 생각. 인생이 뭐야? 그렇지. 네. 그러면 동생 미국에 그렇잖아. 남겨놓고 남겨놓고 이제 그래 네가 뒷정리 다 잘해서 갑자기 없어져.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러고는 제가 먼저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와. 그런데 그 속상하다. 가는 길에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작곡가가 온 거예요. 그때 작곡가가 온 거예요. 연락 안 돼서 뭐 하다가 열흘 있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차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운명이 이게 갈린다는 거를 정말 처음 알았어요. 진짜 운명이다 이거. 네, 운명인 없어. 것 같았어요. 하지 그러지 말라는 않고는 운명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고. 안 돌아오셨구나. 네. 참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C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그때는 젊은 나이라 그렇게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웠고 결국은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뭔가 나쁜 것도 없었는데 그 시어머님 때문에 지금 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고 참 죄스럽고 그런데 이제 남편의 뭐 외도가 매일 눈 뜨면은 오늘은 또 어떤 여자일까 오늘은 또 어떤 여자일까 이렇게 저는 잘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거의 살다 보니까 바깥 소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네, 나만 모르고.
참고 이제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이 우리 시대 부모님은 그저 참고 견뎌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만 잘 참아내면 저 사람이 철들고 잘 돌아오겠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애들 키우고 집안 이제 뭐 인테리어에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해서 인테리어에 침이 붙이고 또 살림을 바꾸고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견디면서 살아왔다가 저희 집에는 여자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남자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비서실이 있다 보니까 다 남자고. 그러니까 혼자 누구랑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대화 상대가. 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부엌에 나가서 아줌마하고 뭐라고 할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또 소문 다 나니까. 그러니까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또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네, 많이 쌓일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여기다 얘기할 데가 쌓이고. 없어서. 그리고 첫째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부러움을 엄청 그렇지. 남 부러울 것 같지 않은데 힘든 마음을 어디다 누구한테 하나 네. 표현할 수가 없는 아유. 거죠. 이 힘든 마음을. 그런 세월이 뭐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이혼으로 하게 되겠죠. 네.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좀 괜찮으셨어요? 아니면 왜냐면 집에만 계시다가 사실 혼자서 뭐 아니에요. 사업, 뭐 제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제가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이혼녀가 됐어? 혼자. 이게 뭐지? 저는 이혼녀라는 걸 꿈도 꾸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방황하고 다니는 게 막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정말 내가 정말 더 잘 버텼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저 혼자 살면서 한 5년은 그냥 이게 내 창살 없는 감옥이다. 나는 내가 지킬 거를 못 지켰고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 생각하고 5년 동안을 바깥에 안 나갔어요. 개인기 보증처럼. 네. 와. 그래서 저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5년 동안 엎드려 살다가 그 5년이 지난 무렵에 그 비상이란 임재범 씨의 비상이란 노래를 듣는데 너무너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꼭 내 얘기 같고 노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카페를 하나 마련하다 보니까 그게 술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술집이라는 게 저하고는 너무 이게 좀 안 맞고 제 성격상으로도 또 그런 게 너무 안 맞는 걸 누구 또 유혹에 못 그거 잊어. 하자 그랬구나. 그게 이렇게 그래 내 노래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 일은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돌아서면 다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는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 하는 소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제가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낭떠러지에 쓰다 보니까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어. 진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저희는 기사로도 보고 했었던 첫째 아드님 얘기도 있었죠. 네. 제가 우리 그 큰아들 집에 이제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아들네 집에 가서 내가 연주하는 걸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우리 아들이 집에 있어갖고 내가 한 곡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까지 잘 듣고 이렇게 있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악보를 보더니 제가 연주해줬던 그 곡이 갑자기 그 제목을 보는데 그게 바로 이별이라는 곡이에요. 나는 너무 그 제목을 보고 얼마나 며칠 동안 울었는지.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아들을 앞에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 이별이란 곡이었냐고요. 진짜 이별하기 전에 그 곡을 네. 아들한테 들려주고. 네,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장면이 너무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고. 네. 그리고 사고 나기 전. 얼마 위에 막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부족하지만 제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을 그냥 팽개치고
눈을 감는다는 건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막내 아드님은 같이 사시게 되신 제가 거예요? 이제 그 5년 후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와서 제가 아, 잘 됐다, 같이 잘 살았어요. 됐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음악 생활을 하다 보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야 무대에 올라가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대중 앞에 나서야 된다는 이 아주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데도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너 왜 이걸 이렇게 했니? 그러면 내 분노와 혈기를 다 쏟아내면서 그 요만큼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우리 아들이 다 받아 받았구나. 내줬다는 게 예.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다들 덕분에 네, 저 아들 때문에 저 아들이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 너무 미안하고 네. 너무 정말 미안하죠 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아, 근데 근데 진짜 중간에 쉽지 않은 네. 이야기를 정말 길게 풀어주셨는데 아니 근데 네. 김잔디 씨가 중간에 아유 왜 너무 왜 이렇게- 펑펑 울어가지고. 그 이입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예. 아니 정말 잘 참았는데 네. 눈물이 원래 많아서 오늘 큰일 났네요. 정말 잘 참았는데 마지막에 선배님 말씀 중에 네. 완벽주의 네. 보셨어. 틈을 보이는 게 굉장히 싫다는 게 저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방송에 나가. 네, 무대에서 작은 틈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내 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했다는 거에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정말 아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놓쳐져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 거기서 참던 눈물이 확 터졌어요. 정말. 근데 이런 말씀을 너무 해주셔서 진짜 오늘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선배님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왜냐면 나만 아유.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아는 게 동치미의 역할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를 많이 느끼고 가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완벽해도 무대에 올랐으면 대중은 그거를 잘 그게 부족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뭐 워낙에 인생 꼬인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진짜. 우리 배인순 마담님께서 너무 이제 큰 이야기의 인생의 서사를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난 뭐 없는데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희연호 씨, 네네네. 희연호 씨 뭐 꼬인 거 이제 아내 만나서 나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있으세요? 나 진짜 많이 못하고 예. 많이 못하고 와이프 만나면서 이제 연애 때부터 네. 그때 좀 일들이 들어왔던 게 이제 영화 쪽에서 일들이 좀 그렇지. 들어왔었는데 인물값 하라고 들어오죠. 사실 그 대본을 왔을 때 좀 노출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수위가 좀 센 게 들어왔었는데 다 볼 권리가 있으니까. 전라.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여자친구 이제 레나 씨한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돈도 많이 줘. 싫대요. 왜? 왜 다른 여자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되냐. 전라 싫어해? 근데 영화인데 영화지만 그렇게 영화야. 네. 작품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작품이었어요. 있겠지. 뭐 그렇죠. 내용이 충분히 있는 건데 그러다가 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걸 걱정한 거야. 대중이 보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그 당시에 신혼이라든지 데이트할 관계니까 못하겠고 네. 지금 만약에 그런 게 놓으면 얼마 받는데 그렇죠. 그래. 요즘 한번 물어보니까 많이 주면 해도 될 것 같아라고 대답은 했어요. 네. 그때 해외 나가는 것조차도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해외 진출. 뭘로 나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쪽에서 제가 좀 예능도 좀 하고 막 예, 그랬었는데 예, 예. 그러다가 또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그거 자체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집착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와이프한테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올게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경우 저 완전 없었죠. 그 전에 완전, 여자친구에서도 그렇죠.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여자친구가 그걸 봤으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제가 그래?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쳐다도 안 봤어요, 어디 가면.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런 점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잔 무심한 거를. 예, 남자들끼리 술 한잔 먹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고 좀 취하고 집에서 이렇게 자게 되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딱 그렇게 됐는데 정말 대판 싸운 거예요. 정말 너무 심하게 싸운 거죠. 이제 그만 만나자. 무관심 아니야.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걸 싫어해?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를 안 하게 되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잖아요. 형님 멀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구를 다 끊어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날 얘기할 친구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와이프밖에 없는 와이프밖에 거예요. 없으니까. 베프라고 했잖아, 베프. 내 와이프한테 내 아내한테 진짜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 나갈 때 외투를 입고 나가.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섭이라고 그러고. 남편 입장에서는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 건데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하면 저는 뭐가 돼요? 와이프를 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다 들어봐야죠. 최현호 승. 이해가 되네. 지금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어떤 걸 볼까요? 시간이라는 흐름을 잊어버리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또 결혼하기 전이야. 네. 멋있고 다른 여자들이 쫙 줄 서 있을 것 같아. 어. 그때 막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원하는 그렇죠. 거야. 예. 어. 내 결혼하고 아내가 되고 내 아이를 놓고 살고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간섭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부부 사이 신뢰라는 거야. 이미 신뢰관계 형성됐으니까 이제 밖으로 좀 놔두라.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없다니까. 술자리를 싫어해서 다 술을 끊고 친구들 안 만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서야 술 한 잔 먹고 친구들 만나. 누구랑? 술 안 먹어요, 이 사람이. 누구? 예. 집에 가면 혼나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이 오면 뭐 막 복잡하잖아요. 뭐 남자는 이제 다시 나가라, 여자는 뭐 여자 할 일 해라.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듯이 그 기간을 알려주면 그때 헤어질게요. 그 기간을 알려주면 만나간다 또. 나 진짜로.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요. 네, 타이밍을 알려주세요. 그건 자기가 느껴야 돼. 저 지금 느껴요. 지금 나오면 돼요? 그럼 그만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정말 조관우 씨 나오셨거든요. 조관우 씨는 예.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하실 거예요. 그게 예. 아니라요. 네. 저쪽에다 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귀가 아파서 저도 귀에서 피나요. 어우, 예. 예.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다 들어봐야죠. 인생 꼬인 이야기가 있나요? 인생 꼬인. 인생 꼬인 얘기는 뭐 제가 옛날에 신문 여기 만화 이렇게 보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보쌈 질문을 가지고 30억을 탁 뿌리시는 그 만화가 저예요. 그때 당시에 홀리돌이라는 그 일본 회사하고 그다음에 홍콩 그 저 유니버설 음반에서 그 홀리돌이라는 데서 100억을 제시했었고요. 10억에. 네, 당시. 예, 그때는 근데 저는 진짜로 예, 묶이기가 싫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느 데서 지금 때 왜?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그래서 저 먹는데 그거 100억으로 먹는데 뻥꼭. 나는 내 몸에다 줄을 묶어서 다니면 좋겠어. 그 정도시면 진짜. 나 다 할 거야. 그 일본에서는 짱짱 그러신다며 저한테는 이제 사마예요, 사마? 관사마라 그러더라고요. 조사마라고는 안 해요. 조사마라. 가운데 자로 하는데 우사마, 관사마.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몇선 의원의 국회. 따님이고 그 우산바시오라는 그 거기 일대를 그러니까 바다 매립해가지고 막 건물 짓고 그 하는 부자다. 부자죠.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또. 벤츠를 봤더니 이거 네 차다. 너무 좋아. 뭐 이건 다 뭐 시계도 뭐 막 그런 선물하면서 근데 그런 거에 저는 이렇게 안 빠지려고 했어요. 빠져지고. 근데 그때 진짜. 그래서 왜 안 빠지? 왜 안 빠졌지?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빠질 걸. 그때 바로 빠지셨어야 돼요. 그때 그분이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 뭐예요? 그때 제가 만나는 여자분이 게 있었어요. 근데 네. 한국 분이요? 예. 재혼을 선택할 것이냐 예. 아니면 예. 일본을 선택하실 거냐 두 개를 했는데 네.
저는 재혼을 선택하는 바람에 네.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아, 사랑을 재혼을 선택했네. 사랑을 진짜 사랑을 다 선택한 사랑을 걸 다- 선택하셨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